혈압, 혈당, 체중에 이어 새롭게 떠오르는 건강지표 심박수. 그런데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수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위한 심박수 60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교감신경을 자꾸 자극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드는데, 이렇게 심박수가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 운동이 떨어지게 되거나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심장질환에 노출이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박수가 다시 빨라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보통 성인의 심장이 1분 동안 뿜어내는 혈액의 양은 체내의 혈액량과 동일한 5리터. 그런데 심박수가 많으면 한 번에 더 적은 양의 혈액을 뿜어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세 이상 성인의 평균 심박수는 약 70회에서 75회. 하지만 건강함의 대명사인 운동선수들의 심박수는 46부터 55, 56 등으로 일반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심박수가 높게 나타날까?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평소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59세 김태훈 씨와 당뇨를 앓고 있는 82세 이경수 씨. 혹시 평소 본인의 평균 심박수를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재보신 적 없으실까요? 예, 심박수를 따로 왜 재는지를 모르겠고 여태까지 재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심박도라는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뇨가 있어서 혈당은 공복에 많이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소 심박수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두 실험자. 심전도 검사와 심박수 검사를 진행해봤다. 두 사람의 심박수는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보시면은 두 분 다 맥박 체크해 보면은 90회 안팎이거나 거의 100회까지 나오시는, 좀 맥박이 조금 빠른 경향을 보이시거든요. 당뇨병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맥박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평소 대사질환을 앓고 있어 심박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 대사질환과 심박수,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몸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에도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장 맥박수가 증가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맥박수가 대사질환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박수가 높다면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심박수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안정 심박수를 측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심박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했다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MBN 청기누설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람 좋은 미소로 반겨주는 김정훈 씨. 그런데 자, 들어오시죠. 예. 오늘 혹시 배우님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 배우 김정훈입니다. 뜻밖에도 제작진을 맞이해준 이는 꼬마 신랑과 얄개 시리즈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정훈 씨였다.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다 도리어 자취를 감추고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근황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많았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사례자로 뵙게 되셨는데 어떻게 건강이 안 좋으신? 예, 제가 옛날에 그 때문에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집안으로 들어서자 식탁 한 편을 채운 수북한 약봉지와 건강을 체크하는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김정훈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좀 건강 체질이에요.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제가 병 치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심박수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심박수하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인데요. 우리가 뭐 120에 80, 뭐 140에 90은 혈압이 높네? 이거지? 그 밑에 있는 숫자가 몇이 정상인지, 심박수가 몇이 정상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보지도 않아요, 잘. 15년 전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였다는 김정훈 씨.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지금도 큰 후회로 남는다고 한다. 제가 40대 초반에 심근경색이 왔었어요. 그때는 40대였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고지혈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는데 비가 오는 것처럼 막 쏟아져요.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잔디밭에 나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여기를 뭐가 이렇게 뭐 돌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 미치겠어 이랬는데 선배 중에 이제 이덕화 씨가 저 얼굴을 보고 얘 이상하다.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라. 그래서 병원을 가서 심전도를 했더니 그래픽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의 상태는 심장의 3개의 혈관 중 가운데 혈관이 막혀 있었는데 다행히 스텐트 시술을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걱정하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되게 어렸어요. 큰애가 5살인가 그렇고 작은 애가 3살 정도 됐었어요. 누워 있는데 아이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확 엄습이 되어 오면은 겁도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 지금은 심박수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김정훈 씨. 무조건 해야죠.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체크를 하고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지도 않게 떨어지지도 않게 하여튼 뭐 모든 거를 하여튼 그런 어떤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심박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한다. 심근경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또 오는 거 아닌가. 그게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왜 제가 알기로는 자꾸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장을 아마 여기를 열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재발이 되셨다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 겁나죠. 나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심박수의 중요성을 뒤늦게 알아차리긴 했지만 심박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과 같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습관들이 심박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심박수를 높이는 자극들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박수를 높이는 자극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평상시 우리의 심박수는 어떻게 변동할까? 신체 건강한 20대 남성 이준섭 씨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심박수 측정기로 측정한 그의 안정시 심박수는 83의 전후. 평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70에서 75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평온하게만 하던 이준섭 씨의 심박수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난 순간은 바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연신 땀을 흘리며 매운 음식을 먹는데 그의 심박수는 최고 110까지 올랐다. 잠시 안정을 취하자 서서히 낮아지는 심박수. 하지만 좋아하는 연예인의 영상을 보자마자 심박수는 또다시 상승했다. 그중 대미는 바로 즉석 복권에 당첨됐을 때 사뭇 진지하게 복권을 긁어보는데 복권에 당첨되자 심박수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 이것도 5,000원. 5,000원 됐어요? 네.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한 이준섭 씨의 심박수. 실험을 통해 보셨다시피 심박수는 외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변화합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면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실험 시작을 했을 때 실험자의 안정심박수는 83 정도였는데요. 마지막 안정시 심박수는 약 90대로 살짝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 실험 시작 당시 83이었던 안정시 심박수는 실험 종료 시 95회까지 높아진 상태였다. 이렇듯 일상 속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높아지는 심박수. 그런데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수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남자들을 23년간 분석한 결과 심박수가 75세 이상이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죠.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심장 박동수가 10회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이 약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심박수가 10 높아질 때마다 사망 위험률이 16%나 상승한다는 것. 실제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2,798명의 남성을 16년에 걸쳐 사망률을 분석했는데 심박수가 높았던 그룹의 사망 위험이 제일 높았다고 한다. 인간이 보통 일생을 사는 동안에 25억 회에서 30억 회 정도 심장이 뛴다고 하거든요. 심박수를 1분당 보통 한 70회 정도로 이렇게 평균 잡아보면 평균 수명이 80년 정도 나오죠. 지금 평균 수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험 수치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고, 이 논문도 심박수가 사망률의 어떤 위험 인자가 되느냐,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냐 하는 논문이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60이라는 숫자입니다. 심박수와 평균 수명을 연관짓는 논문들에 6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 60이 의미하는 건 사망률이 낮은 그룹의 심박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심박수는 70에서 75회. 실제 병원에서도 60에서 100회까지를 정상 범위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일반인들의 경우에 심박수가 50 이하로 너무 낮거나 100회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오면 질병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 위해선 건강 심박수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논문들을 살펴보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평균 심박수가 바로 6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건강한 습관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심박수를 60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 심박수 60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돼서 심박수가 높아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 심박수를 높이는 다양한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박수를 높이는 습관이 또 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심박수 관리가 어렵다는 김정훈 씨의 일상을 관찰하며
잘못된 습관을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심박기를 착용한 다음 안정 씨 심박수를 측정해봤는데 김정훈 씨의 심박수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며 성인 평균 심박수보다 높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그의 심박수를 높이는 습관은 무엇일까? 그런데 관찰을 시작하자마자 변화를 보이는 심박수. 단지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무엇이 심박수 변화를 보였을까? 게다가 심박수 관리에 돌입하며 저염식 식단으로 바꾸고 건강관리 중이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밥상이지만 심박수는 높아진 상태. 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식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이 심박수를 높였다? 심박수를 보면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보시면 식사 시간이 채 10분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김정훈 씨가 한 끼 식사를 하는 시간은 단 5분. 식사 시간과 심박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김정훈 씨처럼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는 음식물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위에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함으로써 심장에서 위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심박수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게 된다는 것.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확실히 옛날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빨리 먹고 빨리 찍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빨리 먹는 습관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오래 먹는 걸로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차가운 물을 빨리 마시는 것 역시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면 심박수 안정에 도움을 준다. 잠시 청소와 독서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김정훈 씨. 그런데 휴식을 취하면 심박수가 낮아진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정훈 씨의 심박수가 80 중반이 넘게 올랐는데 대체 어떤 습관이 심박수를 높인 것일까?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촬영을 하면서 김정훈 씨가 여태까지 집에서 한 번도 안 간 곳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심박수가 높아진 겁니다. 어디를 안 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안 가면 심박수가 높아진다? 김정훈 씨가 오늘 화장실 가는 모습을 못 봤어요. 이렇게 소변을 참으면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소변을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참게 되면 방광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 관상동맥 수축, 빠른 심장박동, 심지어는 심장마비의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방광의 압력이 상승하면 심박수가 9회 정도 높아지고 관상동맥이 수축되며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이날도 촬영을 하느라고 제가 소변을 참았어요. 소변 참는 게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거라고 한다면 고쳐서 건강 유지해야죠. 그리고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보는 습관 역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 전엔 독서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심박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안 좋은 습관들을 제가 하고 있었네요. 그런 습관들을 고쳐서 그 안정시 심박수를 제가 낮추는 걸로 해서 건강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채 해왔던 다양한 습관들로 인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심박수.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위한 심박수 60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알려줄 흉부외과 서동주 전문의. 성인들의 평균 심박수를 70이라고 했을 때 심박수를 10만 낮춰도 수명을 늘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손가락 2개로 20초 안에 심박수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초면 심박수를 낮출 수 있다? 서동주 전문의의 꿀팁은 과연 무엇일까? 평소 안정시 심박수가 80 후반을 웃도는 김지연 씨. 그런데 점점 낮아지는 그녀의 심박수. 정말 20초가 지나자 60대에 도달했다. 서동주 전문의는 20초 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이 비법의 정식 명칭은 경동맥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먼저 목을 약간 옆으로 돌려서 목 빗근 앞쪽에 경동맥이 만져질 것입니다. 턱 밑에 있는 내경동맥 부위를 지그시 가볍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방결절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심박수 60으로 낮추는 꿀팁, 경동맥 마사지. 실제 경동맥 마사지를 20초 동안 꾸준히 해준 결과 실험자들의 심박수가 평균 4% 낮아졌다고 한다. 경동맥 마사지를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심방결절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른쪽 목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단, 너무 세게 마사지를 하면 내려가는 산소를 차단할 수 있어 살살 해야 하고 협착증이나 플라크처럼 경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높아진 심박수를 60대로 낮추는 경동맥 마사지에 이어 서동주 전문의가 알려줄 꿀팁은 평소 심장 건강을 튼튼히 해 심박수를 안정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심장 스트레칭 운동은 진짜 간단한데요. 누워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워만 있어도 심박수가 낮아진다? 마지막 심장 스트레칭 운동 방법은 편안하게 누우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베개를 등 쪽에 두고 천천히 누우시면 됩니다. 등 쪽을 두고 누우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위로 올려서 만세 동작을 할 텐데요. 흉추에서 나오는 신경에 교감신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개나 쿠션 등을 대고 눕게 되면 일시적으로 흉추 2번, 3번이 똑바로 교정되는 효과를 주게 되고 흉추가 교정이 되면 심박수 저하,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심박수 60으로 낮추는 꿀팁, 심장 스트레칭. 이때 쿠션이나 베개가 너무 낮다면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접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한다.